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제약,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 종목까지 제법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만 이런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 초부터 해서 코스닥 제약과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제약 헬스케어 업종군의 버블이 지속적으로 꺼지고 있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의 급락 단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버블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의 버블, 요 이야기는 제가 과거부터 자주 강조 드려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은 작년 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 증시토크 칼럼을 못 보신 분들도 제법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 이전 2017년 훨씬 이전에는 제가 코스닥 시장이나 제약 바이오의 버블 이야기를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자,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 밴드 추이인데요. 이 파란색 선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코스닥 지수가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 부분을 수시로 넘어갔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버블이 이게 꺼지면은 생각보다 깊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강조 드려왔습니다만, 자, 지금 중간 제목에 보시면요, 자기 검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 자, 예전에는 이런 글들 많이 썼습니다. 버블이 심해진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2017년 11월 15일 코스닥 버블 논란 속에서 1999년 IT 버블 당시가 떠오른다. 2017년 11월 20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쓴 게 자, 작년 5월에 자, 주가 버블은 작은 이슈로 해서 추세가 깨지는데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버블이 깨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쓰진 못하고요. 예, 제목은 다른 제목으로 해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기검열, 예, 코스닥 제약 업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뭐랄까 좀 너무 세게 답글을 달거나 예,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주저주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자, 코스닥 관련한 제약 업종을 신격화한 개인 투자자 때문입니다. 제 직관적으로는 작년 초까지 개인 투자자 중 거의 최소 3분의 1,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코스닥 제약 업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는 코스닥 버블이 단순하게 가격 버블이 아니고 심리적 버블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자, 주식시장의 버블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버블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요 정도 수준은 가격이 좀 버블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가서 군중 심리가 과열된 상황은 심리적 버블 단계라고 하는데, 작년 초, 2018년 초, 그리고 2017년 연말 이때는 심리적 버블 단계를 넘어서서요, 신앙화, 예, 종교화 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떠한 반대의 의견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 대해서, 제약 업종에 대해서 고평가됐다, 버블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글이 나오거나 또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게 되면 이건 뭐 인격을 비하하는 엄청난 답글들, 댓글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여러 가지 물리적 그런 상황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너 공매도 앞잡이지, 뭐 누구한테 돈 받아 먹었냐, 뭐 이런 식의 인격 모독성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자기 검열을 다들 하기 시작하겠죠. 버블론을 이야기했던 분들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아,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경고를 달리냐. 뭐 굳이 내가 욕먹어하면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무의식이 깔리게 되면서 아무도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2018년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 자,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 예, 진언을 하던 충신들 다 죽인 연산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작년 초, 재작년 말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상 2, 예, 두 번째 단상입니다. 자, 은행 ETF 신탁, 예, 이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한 예, 정말 엄청난 예, 1등 공신입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만 그 정도로만 예, 반어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2017년 늦가을에서 2018년 초에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데 코스닥 150 지수가 폭등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 증권가 찌라시 그리고 뒤늦게 뉴스에 나오지만 자, 코스닥 150 ETF를 신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은행 ETF 신탁이 불티나게 판매됐습니다. 자, 은행에서 묻지마식으로 판매가 됐고 특히 이제 PB 예, 중심으로 해서 판매됐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돈이 많으신 거액자산가분들이 투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워낙 이제 자금이 몰렸다 보니까요. 2018년 3월엔 금융당국이 ETF 은행 신탁 상품에 대해서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경보에 들어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고위험 ETF 은행 신탁 상품 관련해서 통계 자료입니다. 자, 2016년에는 전체 ETF를 운용하는 예, 포지션이 2조 2천억이었는데 2017년엔 4배 가까이 폭증합니다. 엄청난 증가였죠. 뭐 거의 뭐 예,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예, 프로모션 판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 1월에 화려한 고점을 만들고 코스닥 150 지수는 꾸준히 하락해서 현재 마이너스 40% 이상의 하락입니다. 만약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신탁이었다 그러면요. 엄청납니다.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나?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리고 단상 세 번째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버블에 이른 주가에 비해서 실적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화면상의 자료는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어떤 종목의, 최근 몇 년간 실적 추이입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이 이런 흐름을 그렸습니다. 자, 매출은 두 자릿수에 불과했고, 매년 엄청난 적자. 올해도 적자더라고요. 1분기까지. 자, 대부분의 코스닥, 그리고 뭐, 거래소든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퍼가 뭐 100배,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10배, 이 정도는 수시로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정도면은 매년 50% 이상의 실적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만, 뭐 실적 상승은커녕 실망스러운 이야기들만 계속 쏟아졌죠. 예, 안타깝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분식회계 논란은 계속 있어왔고, 거기에 이제 임상실험 실패나 또는 아예 허위인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업종 전체에 실망스러운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악재에 민감한 그런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증손위에서 조사 들어갔네 등등등 이제 일련의 상황들이 있을 때 제가 이게 2018년 5월에 쓴 글입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글을 썼냐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주가 추세가 꺼지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버블의 트리거가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요, 삼성바이오 외에 다른 제약업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자, 이제 우리 종목만 가는, 본인들이 보유한 제약 종목만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종목 이름도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신데.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불미스러운 이슈로 꺾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망치한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말았죠. 자, 이런 흐름이 있은 이후 제약 바이오 업종 회복하고 싶어도 작은 악재가 터질 때마다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의 버블과 붕괴,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단상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버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투자자들의 만인군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차후에 그 어느 날 한국 증시 전체에도 버블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버블이 2008년식으로 올 수도 있고 1999년 IT 버블 때처럼 아주 강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쯤 되면은 저의 논평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바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경고의 사이렌을 계속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때가 됐을 때 저의 그 경고가 만약에 유튜브 러펀드 증시 토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시 버블이라고 하면서 논평이 바뀌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아이 시장은 더 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혹은 그 영상이나 증시 토크 칼럼에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면 그 어느 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자, 그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시장에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자, 만약에 그때 이후에 1년 더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요. 버블은 순식간에 꺼져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제자리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사람들의 만인군상 지금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영상에 대한 칼럼도 아래 상세 보기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칼칼합니다. 좀 걸걸했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은 제가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자, 6월 29일 오후 2시에서 4시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죠.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다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6월 오늘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한 50분 지나고 나면요. 자, 올해 상반기 증시도 끝납니다. 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러한 증시 상황이었습니다만, 자,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고요.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자, 다음 주 새로운 하반기에서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휴일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